안녕하십니까. 입시 전문가 펜타킬 선생입니다. 자, 오늘 입시 막설 주제는 굳이 이게 여기서 다뤄야 될 주제인가 싶은데 뭐 간접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고 또 학부모 또 민원 관련해서 또 좋은 또 아이디어가 제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제 생각인 건지 좋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방송을 켰고요. 카메라를. 그 학부모 악성 민원 관련해서 계속 예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되었었죠. 실제 그 신문에도 나오고 처음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야,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정말 아주 정말 일부도 아니고 정말 한두 명, 막 1,000명에 10,000명에 한두 명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자꾸 뉴스에 나오고 실제 이제 제가 또 알아보니까 많다는 거예요. 저게 뉴스에만 안 나왔지 그 뉴스에 나오는 거는 정말 개 어이없는 건 거고 그냥 뭐지 하는 정도도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요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이게 사실은 그 학부모 악성 민원 때문에 이 멀쩡한 학생들과 부모들도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특히 그 요즘에 그 수학여행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뭐 수학여행을 안 가는 학교가 많아지고 막 그런다는데 저는 수학여행을 안 가면 아니 그 수학여행 다 가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추억에 많이 남습니까? 딱 그 시기에 친구들과 가야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건데 물론 이제 문제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문제가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안 가?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등등.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민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뭔가 약간 좀 이게 열혈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뭐만 하면 없애자, 뭐 하면 뭐 다 잘못했어, 뭐 죽어라, 막 그렇죠, 막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말이잖아요. 말이 극단적이잖아요, 그죠?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렇게. 너만 죽고 나는 살아야죠. 그래서 민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 정당한 민원은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체벌이 사실 보편화되었던 시기라서 그때는 진짜 막 선생님들 막 문제가 많다 이런 게 사회적 뉴스로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선생님 체벌로 인한 뭐 어쩌고 등등등 이런 거.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부모가 문제가 많아 선생님은 불쌍해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민원보다는 몽둥이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전 체벌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야 민원 이거 없애 민원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악성 민원을 줄이는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관련 내용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제 정리를 좀 제가 해봤거든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민원의 형태가 매우 다릅니다. 달라요. 일단은 하나씩 정리해드리면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악성 민원 숫자로 보면 많아요. 숫자로 보면 가장 많은 악성 민원 수다. 요게 또 내려가고 이게 이제 사춘기 전이고 예전과 달리 이 부모님들이 예전 자녀들 키우는 것보다는 좀 더 약간 과잉보호란 말은 조금 좋은 단어는 아니니까 조금 더 이렇게 긴밀한 유대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전 대비 막 한 명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헬리콥터 부모라고 하죠. 과잉보호가 이제 심한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이 예전보단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이없는 민원부터 감정적 민원까지 다양합니다. 이게 실제로 뉴스나 그 학부모 학교사 무슨 그 피해 사례집 이런 데다 나온 거예요. 뭐 급식 메뉴 왜 만두 직접 안 빚은 곳으로 줬냐, 왜 시중에서 파는 냉동만두 왜 비비고 만두로 줬냐, 네가 직접 비비고 만들어서 빚어가지고 만두국을 끓여줘야지 이런 거부터 심지어 저는 이게 맞아 설마 야 이런 걸로 누가 민원을 넣는다. 부부싸움 좀 말려줘라. 이것도 크리스마스에 애 좀 봐줘라. 한약 좀 점심시간마다 데워 먹여줘라. 요것도 어이없는 민원이긴 한데 제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야 좀 유별나다. 애가 좀 많이 아픈가 보다. 애가 좀 많이 약한 거 아니야? 뭐 여기까지는 애가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면 애가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면 요거까지는 제가 그래 속으로 욕하면 해줄 것 같아.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다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똑같이 혼내냐. 그리고 막 정당하게 애들 이제 지도 훈육하고 하다 보면 정서적 학대다. 왜 정서적 학대하냐. 막 소송하겠다. 이 등등등등 해서 이 초등학생 학부모님들 초등학교에서 악성 민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요거 막 이런 거 말고도 되게 많겠죠. 이런 거 많고도 말고도.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걸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말이 돼 설마 야, 저런 걸로 민원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야.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중학교가 요즘에 이제 사춘기죠. 이제 중이병도 이제 좀 내려와서 이제는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범죄, 이 청소년 범죄도 좀 더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고등학교는 학교 폭력이 예전보다 없어요, 많이. 고등학교는 이제 학교 폭력이 있으면 이제 중학교, 뭐 담배 피다 걸리면 이제 중학교, 이제 이게 좀 많은데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춘기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그다음에 학교 폭력, 그다음에 생활 지도 관련들, 뭐 담배 피고 뭐 하는 것들, 뭐 이런 등등등. 그래서 당연히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면 지도를 해야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지도를 하면 민원과 소송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 때만 이게 라떼만 하더라도 제 친구들 중에 담배 피다가 부모님한테 걸리면 진짜 며칠 학교 안 나왔어요. 마느라고 부모님한테. 그리고 막 진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만들어서 이틀 뒤에 보낼게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부모님들은 진짜로. 그리고 아빠한테 한 이틀 동안 맞고 이제 사람이 됐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면 이제 다시 또 친형이 끌고 가서 또 하루 동안 다시 또 사람을 만들고 그거 이제 친형까지 또 사람이 이제 만드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 또 사촌 형님이 와가지고 다시 또 하루 동안 사람을 만들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이제는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정당한 지도 야 담배 뭐 이런 거 해도 민원과 소송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게 결석 흡연 관련 지도를 했더니 딸이랑 밤낮 동안 계속 전화 메시지 폭탄해서 그 선생님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일도 있었죠. 그리고 뭐 학생들끼리 다투는 과정에서 중재를 했는데 이거죠. 분명히 뭐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 디테일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분명히 이 아무리 학생끼리 다퉈도 더 잘못한 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 사실 문제를 다툴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지도하는 과정에 선생님한테 이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제 민사소송을 하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아주 전형적인 악질적 방법이죠, 이거. 그리고 왜 내 자식 기죽이냐? 심지어 우리 애가 담배 피는 게 니 때문이다 등등등 이런 게 많대요. 많답니다, 진짜로. 아마 이제 이 영상 올리면 또 관련자분들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실 텐데.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민원의 빈도는 가장 낮습니다. 실제로 낮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발생하면 진짜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학교 선생님들을 잘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얘가 진짜 막 진상이고 막 인성이 터져도 웬만하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렇게 못 적어요. 이게 이제 교육부의 지침 때문에 얘 인성 터졌어요 이렇게 못 적어요. 못 적습니다. 근데 보통은 적으면 이제 그런 거 적고 뭐 개선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길까 봐 웬만하면 안 적는데 이제 부모님들의 경우 괜히 또 민원 제기했다가 찍히면 학부모, 학생부 우리 애가 뭐 두 줄 적힐까 한 줄 적힐까 아니면 뭐 단어 한 두세 개 빠지지 않을까. 물론 그게 대입에 영향이 없지만 제가 계속 주장하죠. 대입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도 워낙 가스라이팅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많은 고등학교 부모님들도 학생부를 잘 적으면 대학을 잘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기가 막히게 적으면 기가 막히게 역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가능하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건드리지 않죠. 다만 보통 이제 발생하는 것들은 성적 관련된 민원들이 이제 실제 있습니다. 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도 아마 또 끝나면 또 많은 학교에서 특정 과목 재시험을 많이 칠 겁니다. 또 요즘에 아마 재시험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제가 체감적으로 재시험 빈도가 좀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성적 관련해서 수행평가 점수 가지고 민원을 건다거나 아니면 지필평가 문항 오류 이런 걸 가지고 막 소송을 건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진짜 저 수행평가 채점에 문제가 있거나 지필평가 문항에 진짜 큰 오류가 있으면 당연히 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보통은 진짜 그렇게 심각한 문항 오류가 있으면 당연히 굳이 학부모 민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보통은 조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한 명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한 명이 뭐 몰빵해서 내다 하더라도 여러 선생님이 검토를 할 거라서 웬만하면 이 문항 오류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웬만하면 네 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여기 관련된 거는 그냥 우리 애가 저것 때문에 등급이 내려앉아가지고 그냥 트집 잡는 민원이겠죠. 수행평가 점수도 이제 요건 좀 설명을 하면 긴데 어쨌든 예전보다는 수행평가 이 채점에 대한 기준이 되게 엄격해지고 명확해지고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고교학점제 들어서서 이건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고교학점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관련된 민원
그리고 학생부 기록 관련된 수정 이런 거는 빼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부모님들이 이걸 빼주세요. 이걸 넣어주세요 하는 거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는 거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된 기록이 이제 대입에서 매우 불리한 정도를 넘어서 거의 대학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꼭 좋은 게 아니라 아마 이것 때문에는 아마 향후 민원이랑 소송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제가 몇 번 다루긴 했어요. 이게 학교폭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가면 서로 애매합니다. 맞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늘 쌍방폭행 막 이렇잖아요. 막 지나가는 술 먹는 사람이 막 날 좁혔는데 막 얼굴 못생겼다고 계속 막고 있다가 이 못생긴 너 그런 얼굴로 돌아다니지 마 기분이 나빠 이렇게 막고 있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해다가 살짝만 건드려도 쌍방폭행이 되는 대한민국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학교폭력도 사실은 진짜 학교폭력 문제를 저질러서 학교폭력이 기록되는 애들도 있는데 진짜 억울하게 학교폭력 기록이 되는 경우는 아니면 억울하게 이 학폭위에 끌려가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다뤄보고요. 오늘은 이제 이걸 다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학부모 민원들이 학교별로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아는 방법이 익숙한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아마 또 이것도 뭐 해결하자 그러면 행정적인 방법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원 뭐 대응 인력 민원 관련된 대응 인력을 뭐 확보한다 아니면 관련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니까 행정부는 항상 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예산을 다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일단 돈을 줘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 저는 이런 방법은 또 다른 민원만 나을 뿐이다. 전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사법적인 방법은 속도가 안 납니다. 사법적인 방법. 뭐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를 해. 악성 민원을 제기를 해서 뭐 그게 뭐 학교 차원이나 아니면 그 교육청 차원에서 뭐 소송을 건다? 이것도 사실은 교육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당연히 소송 자체는 할 수는 있지만 학교에서 소송한다는 게 이 교육기관으로서 뭔가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뭐 교육청에서 하든 뭘 하든 그 소송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게 단기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 악성 민원으로 소송, 사법적으로 자꾸 해결하려 그러면 그런 악성 민원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또 뭐 소송을 당하고 하면 이걸 몇 번만 당하면 그냥 계속 평생 소송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뭐 소송비를 지원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소송을 만약에 일어나면 대응을 하고 이거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이게 해결법은 아니다. 이게. 그리고 이 또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도 사실 매우 낮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를 낮은 편이잖아요.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사법부. 신뢰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뢰해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법조인들이 많으세요. 뭐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저희 방송 이 통계를 내보면 그 의료인들, 법조인들이 많이 들으세요. 저는 신뢰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거는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자, 대입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대입 전형 자료에 새롭게 추가하는 건 어떠냐? 자, 대입 전형 자료가 뭐냐면 대학들이 학생들을 평가할 때 합격 불합격 정할 때 보는 자료가 대입 전형 자료예요. 보는 자료가. 그러니까 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다죠.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다음에 출결을 반영한다 그러면 출결 반영하는 거고 학생부 종합자료는 학생부 전체를 다 반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학들이 학생들 합격 불합격을 정할 때 보는 자료입니다. 이거 말고 뭐 학생부가 제일 중요한 대입 전형 자료고 그 고등학교 편제표라든지 뭐 수능 최저 충족 여부 옛날엔 여기 자소서가 있었는데 자기소개서는 이제 대입 전형 자료가 아니니까 과학기술원 빼고는 그러니까 이 대입 전형 자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이 대입 전형 자료에 요런 걸 추가하면 어떠겠냐 이거야. 제가 이제 얘를 가칭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학부모 민원 기록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제가 그냥 임의로. 그래서 학부모 민원 기록부를 만들자 이거야. 그래서 정당한 민원부터 악성 민원까지 그러니까 정당한지 악성인지 따지지 말고 그냥 모든 민원을 거기에 기록하는 거야. 이 부모님이 제기한 민원을 다 기록하는 거야. 거기에 다 기록하고 그거를 대입의 모든 전형에서 대학들이 확인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학들도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곧 나의 일이 될 건데 열심히 안 볼까요? 맞잖아요. 성적 좋은 학생 너 말고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학부모 민원 기록부를 만들어서 악성인지 정당한 민원인지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기록하는 거야. 문제는 이게 현재 대입 반영은 고등학교 생활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대입에 지원을 할 때 학교 생활 기록부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공이 안 돼요. 고등학교 거만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해야 되는 게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초, 중, 등, 고등 모두 학부모 민원기록부를 만든 다음에 학부모 민원기록부에 한해서만 초등, 중등, 고등 자료를 다 대학에 제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이렇게만 해도 민원이 크게 줄 거라고 봐요. 저는 진짜 크게 줄 거라고 봅니다. 뭐 부부싸움 알려주세요. 아니면 우리의 왜 그 만두를 손만두로 안 하고 이런 민원을 넣으면서 이게 정당한 요구다, 민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악성 민원 중에 좀 자잘한 수준의 민원들은 대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민원 기록에 대한 소송을 하겠죠? 부모님들이. 그러면 민원 기록부에 대한 소송을 했다고 또 민원 기록부에 기록하면 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사관의 정신으로 기록하면 돼요. 조선시대 사관의 정신으로. 소송은 길고 대입은 타임어택입니다. 이 사관 때문에 이 조선시대 사관들이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이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사관을 했단 말이에요. 맞으면서도 다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거를 다 기록을 다 합니다. 그 기록을 빼달라는 것도 기록을 합니다.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관이 있으니까 왕이 뭔가 말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 거야. 이걸 점수로 반영을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제공만 해도 돼요. 이거는 뭐 전형 요소의 몇 프로 반영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제공만 해도 돼. 제공만. 그리고 이 학부모부에 대한 관리는 관할 교육청이 하는데 만약에 관할 교육청이 아니라 조금 더 효과적인 기관들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 생기게 될 기소청이 하던가 아니면 감사원이 하던가 하면 교육청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얘네들 최근에 했던 거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아주 잘 그냥 강압적으로 기가 막히게 대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역량을 이런 데 활용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서로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내용이 이건 좀 이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다. 문득 오늘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대통령도 한마디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 방송을 내용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부모님들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대부분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이런 소수가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 같긴 해요. 여전히 소수지만 이 소수가 그 소수 중에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전 대비 워낙 SNS라든지 이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빠르게 유통돼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여전히 소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 정도 왔으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하긴 해야 된다.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네. 내 스스로에게 민원을 넣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나 자신에게 민원을 넣어야 돼요. 야, 술 좀 그만 민원을 넣어야 돼요. 술 많이 먹는다고. 야, 주식 민원을 넣으세요. 계속 내 스스로에게. 감사합니다.